안녕하십니까, 유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표입니다. 8월 25일 기름막 X8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1600m가 시행이 됩니다. 사실 외국은 마일컵이라고 하죠. 네, 마일컵 또 마일 이제 경주로 일단은 그 외국에서는 1600m라는 마일이라는 그 단위를 또 좀 어떤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경마에서도 1600m를 상당히 중요한 거리로 판단을 하고 이제 기본적인 거리 조건 갖춰야 되는 경주 조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어쩔 수 없이 국제적으로 가기 위해서 네. 도입한 거리가 바로 1600m입니다. 사실 거리를 재는 그 단위가 좀 많아요. 한국은 이제 뭐 센치, 네. 미터, 킬로미터 뭐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뭐 1000m 이렇게 좀 잘라서 하는데, 외국은 마일. 골프를 네. 봐도 뭐 네, 야드, 야드. 예, 야구는 마일. 마일, 야구 피트 아닌가요? 피트? 아니 그 구속. 예, 구속 마일. 그래서 유현진 선수 나올 때 보면 네. 이제 마일로 나오니까 저게 네, 뭐 헷갈리죠. 구속 며칠인가. 그리고 이제 뭐 피트, 이제 최근에 야구에서 가장 핫한 게 이제 3피트 라인, 예? 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사실 경마장이 그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언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팔롱봉이라고 있죠. 네. 저희가 배울 때도 편하게 200m가 1팔롱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200m 구간마다 1팔롱봉이 있습니다. 이제 경주로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제 1번, 2번, 3번, 4번 뭐 숫자 써 있는 전봇대 같은 게 있다. 그런 거 관찰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네이버에 쳐보면 1팔롱이 정확히 따지면 200.1 몇 미터 뭐 그래요. 자, 그게 상당히 이제 그 치수 단위를 이제 따져서 1600m 마일 경주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부산은 경마장이 늦게 개장이 되면서 1600m를 아예 네. 이제 설계를 했죠. 네. 근데 서울은 이제 뚝섬에서 넘어왔던 시절이 86년도, 88년도 이제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때 승마장부터 이제 개장을 하고 경마장으로 넘어왔는데, 저희는 사실 뭐 그때 있지는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 이렇게 한국 경마가 네. 성장할 줄 몰랐던 거죠. 네. 예. 아무래도 그때는 좀 이미 뚝섬에서 과천으로 넘어올 때만 봐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성장으로 평가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약간 국제적인 관심도 면에서는 올림픽 이후에 이제 조금씩 높아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는 국제화를 넘어서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1600m가 이제 외주로에서 빠져나가는데, 한 10발자국 가면 바로 1코너 지점이 나와요. 과연 말들이 얼마만큼 튕겨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1600m를 공사한 지가 꽤 됐죠. 예, 작년부터 이미 막 터를 잡고 그쪽 부근에 이제 공간을 마련하고요. 또 사실 거기가 이제 지하 이제 대기 마사로 이제 말들이 원래는 내려가는 길이 있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또 새롭게 돌려서 만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대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제 유재필련의 유튜브에 가면 1600m 구간에 대한 이제 조교 때 네. 모습이 또 살짝 비치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요일 날 가장 핫해요. 그리고 공교롭게 또 분할이 됐어요. 네, 또 육군 편성들이 성립이 안 되면서 이제 이번 그 또 1600m에 말이 많이 이제 등록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할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 1600m의 가장 큰 이제 우려됐던 점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코너를 과연 얼만큼 돌릴 수 있을까, 무난하게 경주 레이스를 펼칠 수 있을까가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인데, 이게 또 분할이 돼가지고 출전도 수가 조촐해지면서 약간은 좀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게 좀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예. 저희가 사실 1600m를 만들 때부터 이제 관심을 두었던 마방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리고 1600m의 철출전을 해서 뭔가 좀 역사에 남고 싶다. 자, 그런 마방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종합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7경주와 8경주에 그게 준비되어 있는데, 유재필련의 7경주를 최대 승부, 그리고 유상환의 8경주를 최대 승부, 1600m 경주만큼은 첫 번째로 시행이 될 때 기수 출신 저희가 이제 실전 감각도 있고, 자,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놓고 가야 된다 라는 또 야심찬 계획을 잡고 저희도 오랜 기간 좀 같이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1600m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눈 거예요. 사실 지난주 경마의 흐름을 보면 이제 중구배당이 터지는 흐름인데, 이번 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600m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것인가, 유재필련과 유상환이 한 경주씩 최대 승부처로 준비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1600m가 첫 번째로 시행이 되는 일요일날 경마인데요. 사실 뭐 1600m가 시행이 되든 2600m가 시행이 되든 결국 맞춰야죠. 지난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지난주 일요 경마는 저희가 1경주부터 이제 노림수가 있는 말들 말씀을 드렸었고, 또 적중을 만들어내고 흘러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변수들까지 또 현장에서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적중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루 경마로 마무리 짓습니다. 승부처 공지하고 시작합니다. 이제 부산의 박근만 의원이 6경주 준비했고요. 유재필 의원이 4경주와 7경주, 그리고 유상환도 서울에 3경주와 8경주, 10경주, 그리고 부산에 1경주와 3경주를 최대 승부처로 공개하면서 1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9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1경주가 아니면 유상환은 여기가 메인 승부입니다. 아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주초에 풀어드렸던 국산 육군 관심말들이 좀 대거 출전하고 있죠.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좀 물려 나옵니다. 우선 유재필련의 추천막 한 마리 봤고요. 체크해 주시죠. 네, 데뷔 이후에 이제 착순권 성적을 내긴 했지만 좀 입상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말이 바로 2번 골든 히어로인데요. 데뷔 이후에 두 번의 경기를 뛰면서 3착이라는 성적을 냈다는 것은 상당한 선전이라고도 보여지지만, 또 반면 입상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더 뛰어줄 수 있는 기대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좀 성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모습인데요. 이번 경주는 될 수 있는 편성을 또 만났고, 또 이번에 다나카 기수가 직접 훈련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속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분할되면서 조촐해진 편성에 또 편성이 잘 맞는 이번 골든 히어로가 최적으로 풀어가면서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골든 히어로 체크해 주시고요. 9번 대용왕이에요. 지난번에 쉬다 나와서 훈련도 안 돼 있던 모습에서 이만큼 뛴 거면 저는 잘 뛰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복귀 노트에 어떻게 써놨냐면, 육군에서는 무조건 되는 말이다. 훈련 상태 확인하고 걸음 만들어 놓고 승부하면 놓고 때리자. 이런 복귀 내용이 있어요. 자, 근데 공교롭게 박은원 기수가 마무리 훈련을 시키는데 약간 과장해서 표현을 하면 채찍을 한 100대를 때리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결승선 구간에서 아주 말을 야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외곽 게이트인데 선행도 가능하고요. 좀 안쪽에 빠른 말들 밀고 나오면 외곽 2선 전개에 붙어줘도 지금의 걸음이면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공백기가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현장 상태가 중요하겠지만 9번 대용왕은 여기서 충분히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유재필련의 추천만 2번 골드 히어로, 거기에 1번 파워 프라이드까지만 챙겨가면 충분히 승부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경주가
이경주입니다. 얘가 한 2경주나 3경주에 나왔으면 저는 9번 넣고 1번, 2번 쪽에 제가 최대 승부를 공개했을 겁니다. 저희 가족분들도 이 세 마리는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경주 현장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하고 1000m 편성 10마리 나와 있습니다. 걸음 들고 있는 말들이 많아요. 좀 압축해서 공략해야 되는 경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유재필요. 네, 국산 경주 출전하고 있는 4번 베스트 이펙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미국산 말 지난 경주 이제 국산 경주 이제 출전을 시작했는데 지난 경주 좀 착차 없이 4차권에 와줬습니다. 하지만 당시 좀 전개가 매끄럽지 않은 그런 진로 선정이었는데요. 이번 경주는 다시 또 경쟁력 있는 편성을 만났고요. 지금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만큼 충분히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4번 베스트 이펙트 마지막에 추입 가능하다 체크해 주시고요. 사이즈가 되는 말들은 2번 탱고타임 이거 2살짜리인데요. 사실 국산은 5군이나 6군이나 말들이 없어요. 네, 이세 말들이 무섭습니다. 이거 충분히 능력으로 될 수 있고 바깥쪽에는 10번 블루 대자연 1200m 앞선 무리함 속에서 아쉽게 이착인데 요정도 편성이면 뭐 선두권에 붙여놓고 승부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말이 3번 거몽입니다. 30주라는 텀을 있는데 얘 사이즈도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이 말까지는 현장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최대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말이 1번 운명 애폴리입니다. 2번 탱고 타임이 스타트도 좋고 능력도 좋죠. 한데 1번 게이트에서 얘가 밀고 나오면 굳이 탱고 타임이 1번 운명 애폴리를 넘어서서 무리하게 선행 갈 이유는 없을 거예요. 1번이 선행을 나가면 외곽 2선에 붙어서 레이스를 펼쳐준다. 그럼 결과적으로 최적 정규를 보장받고 있는 1번 운명 애폴리가 여기서는 최대 복병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체크하면서 서울 이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국산하고 1300 12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레이스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말들이 탄탄하지가 못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조금 뒤에 있더라도 마지막 뚝심 좋은 말이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편성인데요. 우선 상태 올라온 말은 4번 크레이지 큐입니다. 마체가 왜소하죠. 근데 참고 있다가 한 발은 좋아요. 6월 1일날 능력으로 우선 만들어냈고요. 지난번에도 만만한 편성 절대 아니었죠. 선두권이 두터웠던 편성, 앞선권 말들이 레이스를 빠르게 풀어가면서 그대로 메이드가 됐던 편성에서 올라오면서 마지막까지 근성을 보였던 게 4번 크레이지 큐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좋아졌어요. 자, 그리고 지금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말들이 5번 청스 비기어, 7번 인디언 에코 이런 말들이 선행을 끊고 나가는데 과연 얘네가 앞선권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무너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틈을 노리면 4번 크레이지 큐다. 자, 그래서 승부하는데요. 얘를 넣고 충분히 중배당으로 승부가 됩니다. 첫 번째 승부처이니만큼 지난주에 1위강마 완벽한 상승세를 이번 3경주부터 이어가겠습니다.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5군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일요일 전반부 최대 메인급 승부처입니다. 이번 서울 4경주 1700m 편성 상당히 혼전도가 있는 편성이죠. 현 5군에 있는 기복마들 편성인데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능력들 자체가 상당히 엇비슷하고요. 여기에 또 순발력까지 비슷하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 상당히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거는 당연히 최근에 착순이 눈에 띌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편성에 그런 말들을 신뢰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일단은 축선장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편성 누구를 놓고 때려야 되냐, 상당히 어렵다면 현장에서 저 유재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중심을, 믿을 수 있는 중심을 현장에서 자신 있게 잡아왔고 또 마무리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여건, 모든 여건이 마련됐고요. 또 우승을 위해 1700m를 노리고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레이스 흐름은 바로 이 유재필의 승부마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가장 좋은 레이스로 풀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놈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현장에서 이번 서울 4경주 제대로 된 메인 적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메인 승부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편성 10마리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최근 거름을 보이고 있는 9번 BK 빅터를 중심에 두고 많은 말들이 팔릴 겁니다. 자, 하지만 요선은 얘를 그닥 세게 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얘를 능가할 수 있는 말들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큰 배당, 중구 배당에 포인트를 맞춰 놓을 텐데요. 사실 지난번에 왔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왔어야 돼요. 지난번에 레이스를 너무 잘못 풀었기 때문에 마방에서는 좀 화가 났죠. 그래도 이번에 등짝까지 바꿔놓고 아주 강력한 입상의 우승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연 좋은 말이 있기 때문에 유사는 개를 놓고 승부할 겁니다. 지난번에 왔어야 되는데 말을 너무도 아쉽게 탔다. 좋게 말하면 아쉽게 탄 거고 나쁘게 말하면 못 탔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기수까지 전격으로 교체를 하고 우승을 노리는 승부마가 있습니다. 개를 넣고 승부할 것이고요. 자, 9번 BK 빅터는 받쳐만 갑니다. 이렇게 또 다른 숨어있는 복병마들이 좀 많기 때문에 큰 배당에, 중구 배당에 포인트 맞춰놓고 제대로 된 승부 부산 1경주에서 만들어야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 사고는 1700m 9마리 나와 있습니다. 기복마들이 몰려 있어요. 충분히 다들 한번 입상 도전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이고 이런 편성은 터지죠. 사실 지난번에 뛰었던 말들 중에서 제가 또 메인 승부에서 999 막건을 적중을 만들어냈던 그 편성에 뛰었던 말들도 있는데, 자, 그 정도로 국산 사군 1700이 까탈스럽습니다. 능력마가 없으면 혼전도가 상당히 짙을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요. 터지는 쪽의 포인트, 조금은 배당 쪽의 포인트를 맞춰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유재필련. 네, 이번 경주 게이트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바로 1번 스토미인데요. 1번 스토미는 일단 순발력도 갖춘 말이지만 최대 단점이 이제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 모래를 맞는다면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주행이 매끄럽지 않은 그런 최대 단점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간다면 상당히 잘 뛰어주고 또 앞에 나서지 못한다면 레이스를 상당히 힘들게 이끌어가야 되는 말인데요. 지난 경주는 이철경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당시는 아예 발죽에서 고착기를 보이면서 아예 늑발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이제 휘철 후미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는데 오히려 라스트 걸음에서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주는 몰로 기수와 다시 재기승을 하는데요. 좀 인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나와준다면 기습적으로 선두권을 노릴 수도 있고요. 지난 경주에 보여줬던 그런 레이스 따라가는 전개를 펼쳐준다면 충분히 최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찬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스토미, 유재필련이 이제 좀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줬죠. 사실 오경주가 유재필련의 고배당 승부가 될 겁니다. 스토미를 놓고 아마 큰 배당으로 승부를 할 건데, 이제 메인 승부를 고려하다가 오경주를 메인 승부가 아닌 이제 스토미를 오픈한 이유가 있어요. 스토미를 몇 번 쫓아갔었죠. 네, 이제 앞에 갈 수 있는 찬스를 봤을 때 사실 현장에서 좀 과감하게 공략을 했던 말이고요. 또 그만큼 또 아쉬움도 많이 남았던 말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덜 팔릴 겁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저희 가족분들도 스토미를 꼭 한번 눈여겨서 봐주시고요. 현장에서 좀 큰 배당, 국산사고는 어차피 터진다. 자, 같이 한번 터지는 거를 노리실 분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유재필련이 체크된 말들이 다 배당마들이에요. 뭔가 경마장을 출입하면서 좀 사연이 있겠다 했던 말들을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설픈 인기마들이 아닌 좀 배당을 노리실 분들은
또 함께 하시면 아마 큰 배당을 함께 노릴 수 있는 경주가 오경주가 아닌가 싶네요. 제가 왜 여기는 자꾸 터진다 그러냐면, 이번 레이먼드 같은 게 이제 일단 만대가리 네.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57kg, 이건 1억짜리라고 하기에는 임팩트가 너무 없어요. 편성으로 올 수 있죠. 근데 빠져도 지난번 같이 못 와도 하자가 없는 편성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레이스 주도는 3번 동작이나 4번 퍼스트, 얘네가 밀고 나갑니다. 근데 얘네 역시 크게 믿음감을 줄 수 있는 앞선권 말들은 아니죠. 그럼 스토미와 함께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 그리고 의외의 큰 배당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6번 천하형국은 요번에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6월 30일날 놓고 때리면서 이스크라와 한방막권인데 당시에 서울팀까지 노렸는데 놓고 때리면서 적중에 실패를 했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현장에서 좀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제가 베스트 빅토리와 해피 스트니? 요거 이제 49배 적중 만들어낼 텐데, 최근 두 번에 뛰는 걸 보면 48조 레이스 운영이 그렇잖아요.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서 가족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스타트 잘 나와서 안쪽에 꾹 참고 있다가 직선 구간에서 밖으로 빼서 추입. 네. 예. 근데 천하형국은 이 밖으로 빼서 추입할 때가 문제예요. 밖으로 빼서 추입할 때 기수가 제가를 이제 살짝 돌리죠. 근데 말이 제가를 뱉어버려. 뱉으니까 박상호 기수가 마음은 급해지고 추입으로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자동차와 비교를 또 해드리는데, 이게 제가를 뺀다, 말이 제가를 뱉는다, 제가를 물지 못한다, 이럴 때 이제 저희의 기승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느낌이냐, 이제 스틱으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3단에서 4단으로 넘어가야 하잖아요. 탄력을 받았어. 3단 가고 4단을 가야 돼. 근데 3단에서 4단으로 기아가 안 들어가. 그러면 이제 중립 상태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악셀에다 밟아봐야 그냥 엔진 소리만 커지지 차는 더 이상 탄력을 받지 않잖아요. 이제 말 탈 때 그런 느낌이에요. 말이 제가를 뱉어버리면 이제 기승자가 당황을 합니다. 운전할 때도 3단 4단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면 좀 당황을 하죠. 이제 막 앵앵 그냥 엔진 소리만 나고. 자, 그런 느낌으로 기수가 좀 당황하는 모습을 두 번을 노출을 했어요. 근데 박상호 기수가 이번에는 저는 그렇게 탈 것 같지 않아요. 안쪽으로 따라오다가 안쪽에 붙여놓고 취입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두 번 당했기 때문에 말에게 이제 몇 번 당하면 변화를 줘야죠. 이제 상우도 뭔가가 생각을 하고 레이스를 살 텐데. 네. 근데 또 한 번 3, 4코너에서 밖으로 빼면 다음에 만나면 진짜 뭐라고 해야 하나요? 뭐 저희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근데 박상호 기수가 이제 두 번을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저라면 그렇게 탈 것 같아요. 참고 있다가 안쪽 추입, 아예 안쪽에 열립니다. 말 8마리, 9마리밖에 뛰지 않아요. 그리고 안쪽 줄에서 바깥쪽으로 주로로 빠져나오는 직선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안쪽에 한 5마신 정도의 문이 확 열릴 겁니다. 그 틈을 노리면 이번에가 또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6번 천하형국에 대해서 조금은 길게 설명을 드리면서 서울 오경주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곡선 호군 1800m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거리가 조금 변수이긴 한데요. 4번 티즈비가 지난번에는 완벽한 걸음의 성장이에요. 그리고 승급전 치르는 말들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레이스 흐름이 중요하다. 어떤 레이스 흐름을 만나느냐가 이 말에 대한 연투 아니면 입상 실패 이런 걸 판가름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봤더니 그닥 빠르지가 않아요. 요거 잘하면 티즈비가 선행도 가능합니다. 이런 모습이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4번 티즈비는 여기서 연투도 기대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온누리 강자가 적임기수 박재희 기수가 올라왔네요. 그렇게 좀 말하고 기수하고 잘 맞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박재희 기수의 레이스 운영이면 차분하게 쫓아오다가 마지막 쉼 역전 다시 한번 노려보겠고요. 그리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말 7번 건토 중래입니다.
지금 다리에 부중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텀은 있어요. 헌데 부중이 빠짐과 동시에 훈련 강도를 대폭 올렸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권토중 내의 잠재력은 저는 높게 평가해요. 아직까지 보여준 걸음보다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더 많다라고 판단되는 말 7번 권토중 내까지는 체크를 하면서 부산 이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 육경주입니다. 혼합사고는 1700m 10마리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센 말은 보이지 않아요. 레이스 누가 잘 풀어주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현장에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주느냐 그 싸움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유재필련. 네, 지난 공백 이후 적응력을 키워놓은 바로 이번 대군 해갈인데요. 지난 올해 23주에 공백을 갖고 6월 30일 날 경주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6월 30일 날 경주 역시 경쟁력을 갖춘 그런 편성이었고요. 당시 이제 슈퍼도끼와 같이 뛰면서 앞선 전개를 펼치면서 이제 뒷심에서 좀 아쉬운 모습 속에 이제 오차게 그쳤긴 하지만 그 이번 경주 준비 과정에서는 이제 달라진 걸음과 또 훈련 상태를 보여주면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편성에 지난 경주 졌던 뭐 슈퍼도끼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변화를 분명히 보였다. 이번 대군 일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군 일갈 체크해 주시고요. 최근에 조금 아쉬웠던 말들이 4번 위즈레이니어 그리고 10번 에머리삭스죠. 위즈레이니어는 내측 기dem이 있기 때문에 하만식 기수의 선행이면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머리삭스도 지금 편성은 그냥 기가 막히게 만나고 있죠. 에머리삭스가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5월 19일날 문세영 기수가 기승 변경을 시키면서 덕현 기수가 타면서 최근 3번의 기회를 얻었는데 뭐 이래저래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문세영 기수를 기승시킨 것 같습니다. 센 말은 아닌데요. 편성으로 올 수 있고 제가 6경주를 이제 핸디캡 등록된 거를 보면서 이거 좀 큰 그림 그렸나? 라는 생각이 드는 복병마 배당마가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3번 번개라이언인데 요거 지난번에 강등됐을 때 1월달 경주였죠. 요거 안으리 기수가 탔을 때 저희가 좀 세게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2차 고고 3군에 올라와서 이제 바닥바닥 깁니다. 근데 바닥바닥 기었던 그 레이스 전개가 뭐 의도적인 계속해서 후미가 아니었죠. 앞에도 가보고 선입도 따라가보고 뭐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꼴찌예요. 자 그리고 다시 강군됐습니다. 강군되자마자 바로 감량기수를 태웠어요. 3번 번개라이언 요번 아니면 다음번에는 무조건 승부 타이밍 잡고 나오는 말이다. 조금은 한 박자 빠른 타이밍부터 우리가 관심권에 두어야 된다. 약간은 큰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번개라이언은 안효리 기수가 원래 타다가 그때 한번 이제 낙마를 한 이후로 이 말이 이제 김옥성 선배님한테로 넘어갔었거든요. 안효리 기수가 좀 상당히 아쉬워했던 걸 기억에 남네요. 네, 3번 번개라이언 강등됐습니다.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을 만나고 있다. 체크하면서 서울 6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중반부 최대 승부처 부산 3경주입니다. 혼합사고 1300m 12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많은 말들이 팔려질 것이고요. 7번 시드니 망치를 놓고 팔리더라도 많은 말들이 팔리고 시드니 망치 말고도 요거 말고도 또 엇비슷하게 배당판을 흔들 겁니다. 제가 여기서 승부를 하는 이유는 노리고 있던 말 최근에 제가 현장에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조금 팔리고 배당판을 흔들었지만 이번엔 아니다. 하지만 제가 그 뒤에 항상 따라 붙었던 말이 있죠. 대신 살아나면 우리가 한번 누려보자. 요거 살아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이다. 그런 노림수가 있던 말이 한두 나옵니다. 최근에는 완전히 상태가 썩어 있었죠. 걸음을 낼래야 낼 수가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헌데도 기본적인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당판을 흔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삭제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아예 놓고 때립니다. 그리고 시드니 망치를 한 방이에요. 저는 시드니 망치를 놓고 때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얘의 잠재력을 알고 있지만 유상한의 승부마가 지금 걸음이 완벽하게 살아났기 때문에 시드니 망치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편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상한의 준비된 승부마를 넣고 시드니 망치로 한 방이다. 시드니 망치가 능력을 보여주면 여기서는 완벽한 한방 막건이 메이드가 된다. 자, 그리고 시드니 망치가 이제 부중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아주 박빙의 승부에서 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박빙의 승부가 될 텐데 입장을 놓칠 수도 있다. 그때는 조금 더 큰 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최대 승부처 부산 삼경주 제대로 된 사연으로 적중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2등급 8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일요일 최대 메인급 승부처입니다. 드디어 서울경마장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준비를 했던 1600m가 드디어 이번 주에 치러집니다. 바로 서울 첫 1600m가 바로 이번 서울 7경주인데요. 이번 경주가 사실 등록이 많이 돼 있고 또 다른 편성이 깨지면서 분할이 되면서 이번 7경주와 8경주가 1600m 의도치 않게 1600m 거리가 두 번 진행이 됩니다. 사실 1600m는 첫 시행이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점도 많고요.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과연 누가 첫 우승을 차지할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런 점을 사실 등록된 말들을 보면서 사실 16마리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과연 어떤 레이스가 전개가 될까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분할이 돼서 8마리 출전도 수는 조촐해졌지만 레이스 흐름은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출전한 말도 8마리 모두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2등급 말들입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있는 말이고요. 지금 승군전 나오는 말들 역시 경쟁력을 분명히 갖추고 있는 말들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그냥 무난하게 그동안 타왔던 1400m 또 1800m 이런 장거리처럼 타왔던 대로 레이스를 풀어가서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닙니다. 1600m가 첫 코너까지의 지점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이 100m 구간 안에서 뭔가 자리를 잡아줘야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첫 주인공을 맞이할 수 있는 승부마를 유재필이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이번 1600m를 준비하면서 그 누구보다 그 지점에서 많은 훈련을 했고요. 또 그만큼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말입니다. 상당히 조촐하지만 쉽게 끝나지 않을 이번 서울 7경주 유재필이 완벽한 승부만 잡아놨습니다. 그놈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주인공과 함께 제대로 된 한방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3권 1600m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걸음 들고 있는 말들이 많아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사이즈를 조금 높게 평가하고 있는 말 있죠. 6번 돼지챔프 거구의 말이지만 순발력도 갖고 있고 주폭도 갖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근성도 갖고 있다. 최근에 대상경주를 뛰다가 지난번에 편경주로 돌아왔을 때 좀 세게 추천을 드렸던 6번 돼지챔프가 그때보다는 상태가 더욱더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는 최적의 전개가 그려져요. 중심마로 보고 있고요. 걸음 들고 있는 말들이 많죠. 바깥쪽에. 자, 9번 프라임 레이스 거기에 11번 미스터 플릿 승급전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 승급전에 아쉽게 3착이지만 걸음 들고 있는 10번 이기다까지 도전이 가능한데 제가 또 회복되고 있는 말 한 마리 체크할게요. 바로 8번 대호명가인데요. 대호명가도 아직까지 3군에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얘가 3군이 아닌 더 상위군에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6월 23일날 충분히 능력으로 3차까지 올라와줬고 지난번 경주는
컨디션이 그닥 좋지가 못했습니다. 훈련 패턴을 보면 자 그렇게 완벽한 탄력감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인 사이즈가 되는 8번 대우명가가 인기는 밀려있지만 여기서는 최대 복병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8번 대호명가까지는 체크를 하면서 부산 사경주 정리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8마리 나와 있습니다. 1600m가 이번 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거기에 맞게 제가 주초부터 출마 등록된 말들을 보고 아주 탄탄하게 준비했습니다. 1700m에 가까운 빠른 곡선 구간. 자, 분명히 여기서는 1번 다크 플레이어는 게이트의 이점을 살려서 선을 갈 거예요. 문세영 기수가 1번 게이트 이런 거 놓치지 않죠. 자, 현장에서도 1번 다크 플레이어를 중심에 두고 많은 말들이 팔릴 텐데요. 여기서 저는 다크 플레이어를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레이스 운영을 누가 기가 막히게 해주느냐가 여기서는 입상, 우승을 좌우할 겁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제가 풀어드리는 대로 레이스가 흘러갈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기승경력이 10년이 넘어가고요. 또 레이스 운영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또 기가 막히게 풀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얘가 앞에 서고 얘가 따라가고 얘가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올라온다. 아마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왜? 기수들의 특징과 1600m의 주루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 끝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크 플레이어를 중심에 두고 얘가 선행 가기 때문에 얘를 중심에 두고 많은 말들이 팔리겠지만 유상환의 승부막, 유상환이 쌍승시까지 노리고 있는 패티권 중심은 얘가 아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된 적중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산 오픈 1200m 이세마 대상공주가 2개가 준비되어 있죠. 부산에서 오경주 그리고 이어지는 서울의 구경주 육성심사 합격 조기 출전마 특별공주 여기서도 사이즈가 되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200m이기 때문에 일단 뚝심이 되는 말들 앞선권을 주도하면서도 근성을 보일 수 있는 말들이 여기서는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나고 있는데요. 거리 강점을 살려가면 13번 스타 오름이 될 겁니다. 지금 얘가 1200에서 기록도 상당히 좋고 게이트가 외곽인데 기본적인 순발력이 좋아요. 앞선권 말들이 안쪽에서 밀고 나와도 힘으로 좀 빠르게 선두권을 주도하면서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와 준다. 마지막에 추입으로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런 말들은 안쪽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번 닥터 카슨입니다. 얘가 선행을 나가려 하면 조금은 무리가 갈 거예요. 자, 헌데 앞에 가는 말도 보내주고 어차피 주행검사 때도 따라갔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어하면서 이제 앞선 쪽에 붙어줬는데 기본적인 순발력도 받쳐주고 자, 그럼 앞선권 말들 보내주고 내 측 최적 전개를 따라가주면 마지막에는 자, 분명히 추입으로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은 올 수 있다. 사이즈를 앞서고 있는 13번 스타오름 거기에 1번 닥터카슨 얘네 2마리를 여기서는 능력으로 일단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또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서울 국경주입니다. 국산 오픈 1200m 부산 오경주와 같은 조건이죠. 제가 부산 오경주도 일단 능력으로 될 수 있는 말들 2마리 체크했는데요. 여기도 사이즈로 될 수 있는 말들을 체크를 하고 저희가 또 현장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우선 유재필련 일단 현장에서도 많은 인기로 팔리겠죠. 바로 최강팀입니다. 8번 최강팀. 최강팀의 최강 마방에 뭐 최강 조교사 거기에 뭐 최강 기수 뭐 이런 의미에서 말 이름이 이제 최강팀인데요. 말 이름과 또 말값에 걸맞게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바로 데뷔전부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경주 1200m 거리가 관건이긴 하지만 8번 최강팀이 보여준 경주력은 선취입이 다 되는 모습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이미 몰에 대한 적응력 따라가도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 훈련도 문세영 기수가
당연히 상당히 공을 들여서 준비할 수밖에 없죠. 또 직접 이제 만지면서 상당히 공을 들인 모습 속에 이번 경주 선두권에서 충분히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8번 최강팀 체크해줬고요. 거기에 5번 롤러블레이드도 뭐 한 사이즈 위에 걸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6군에서도 넉넉하게 1등, 당시에 1등 왔을 때 2등 왔던 게 탁트인인데 탁트인도 일반 경주라게 하기는 뭐같지만 네. 그 다음에 뛰는 거 봤더니 뭐 대차로 네, 맞습니다. 능력을 보입니다. 사이즈가 되는 말들을 다 제압을 했고 승급전에서도 땡큐 마더가 지난 승급전에도 왔어요. 네. 예. 8만 신전. 예. 근데 걔를 8만 신세로 잡아 돌리고 이건 뭐 점배당으로 끝나도 하자 없는 경주로 보이고요. 이번 DK데이가 선행을 나간다? 게이트 조건을 살려서 그럼 얘도 기록이 워낙에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지금 1000m를 007 뛴 말은 딱 3마리입니다. 능력으로 보면 다른 말들과 2초 3초 사이에요. 2초 3초면 뭐 10마신 15마신 대차입니다. 네. 요 3마리 안에서 끝나야 돼요. 큰 이변 없으면 요 3마리 안에서 끝난다. 사이즈는 5번 8번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 놓고요. 구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6경기입니다. 1등급 1400m 11마리 접전이고요. 네, 이번 경주는 오늘 준비한 마지막 최대 메인 승부처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19조 2마리죠. 안쪽에는 1번만 파인스트 워리어, 외곽에는 7번 뉴욕 망치. 이 2마리가 뭐 최저 배당, 가장 많은 인기를 보여줄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또 여기서 노리고 기다린 녀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승부처인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 1년을 기다렸다. 언제 이 타임만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제가 승부를 또 봐드린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아들의 진주, 경주 드레바 또 배당을 만들어 드렸고 그렇습니다. 과거의 인기마가 능력이 없어서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나 그런 편성 상황 이런 부분이 좀 맞아 떨어져야지 입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를 알고 그 타이밍을 찾아내느냐 못 내느냐 단지 그 차이입니다. 예, 여기 지금 숨겨져 있는 그런 녀석이 있습니다. 과거의 인기마예요. 그렇다는 것은 분명 기본기 능력은 갖춰져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거죠. 단지 그런 경주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번에도 그런 숨겨진 녀석 기다린 녀석이 나와 있습니다. 6경기에서 한번 제대로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현장 예상에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국산 사고 1300m 9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걸음 들고 있는 말들이 좀 보이죠? 이번 OK데이 거기에 3번 강화총각 또 바깥쪽에서는 뭐 사이먼킨, 대변화, 대금파워까지 9번 맥파이도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모습. 자, 이런 대련마들이 몰려있는 편성인데 여기서 노림수가 있는 배당마까지 잘 챙겨가면 충분히 승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상환이 최근 연속 3주간 고배당 성적 만들어냈죠. 자, 그리고 자 1년 동안 고배당을 단 한 번도 못 맞히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저는 2019년도에 최대 승부처에서 맞춰냈던 고배당만 꼽아도 5번은 훌쩍 넘어가죠. 10번에 가까운 고배당 그리고 일반 경주까지 합치면 아주 큰 고배당을 많이 맞춰냈습니다. 그 페이스를 또 최근에 잘 이어오고 있고요. 이번 10경주도 눈에 보이는 인기마들이 어설프기 때문에 저는 배당이 터진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좀 큰 배당의 포인트를 맞춰 놓을 것이고요. 자, 거기에 좀 인기마들도 지금 정리가 좀 돼 있습니다. 제가 훈련 내용을 좀 주초부터 훑어봤을 때 전보다 좀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말들이 몇 두가 보여요. 자, 걔네들 정리하고 나면 유상한의 배당마와 함께 인기마 2마리 정도 제대로 엮어가면 여기서는 완벽한 승부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1위공마 후반부에서 아주 중요한 승부처가 될 텐데요. 지난주 일요일도 좋은 적중과 또 최대 승부 적중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완벽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상환이 야심차게 준비한 경주가 서울 10경주다. 제대로 된 중고배당 승부 여기서 만들어야겠습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12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로 되는 말들이 많아요. 저희 가족분들도 또 현장까지 집중하셔야 되는 편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제필련. 최근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복병을 한 마리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이번 뉴시타델입니다. 뉴시타델은 원래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말이죠. 네, 어떤 편성이든 자기 걸음을 잘 띄워줬던 말인데 산통으로 인해서 이제 수술을 한 이후에 지금 복귀하고 3번의 경주를 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준비 과정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수술 이후에 이번 경주는 상당히 공을 들여서 조재로 기수가 이제 직접 좀 칼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무엇보다 지금 56.5kg이라는 부담 중량은 바로 이번 뉴시타에게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부담 중량입니다. 항상 무거운 그런 부중으로 인해서 제 실력을 발휘 못했고요. 또 그만큼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짐까지도 엎어진 격이었는데 이번 경주는 좋아진 모습에 또 감량이 있죠. 살릴 수 있는 그런 찬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시타델 사실 한창 잘 뛸 때 포스는 네. 서울 경마장을 뭐 대표하겠다. 대상 경주 예. 그냥 자 그런 느낌이었는데 막 쉬다 나오면서 좀 맛이 갔어요. 좀 아쉽죠. 근데 서서히 회복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가족분들도 뉴시타델의 기본적인 능력치는 인정하고 가야 된다. 체크를 해야 된다. 뉴시타델이 이제 복병마 배당마로 풀리는 상황이 났네요. 그러네요. 예,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8번 청담제왕. 최근 2번 타이밍을 좀 놓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레이스를 주도하는 말들 자체가 이렇게 시원하게 선행을 좀 빼고 나가는 말들이 없죠. 앞선권에서 뭉칠 수밖에 없고. 자, 그럼 추입이 좋은 청담제왕이 타이밍만 잡고 나온다라고 하면 최근 2번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능력으로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어요. 8번 청담제왕. 사실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얘가 또 마지막 공주가 아니고 중반부에 있었으면 이거 33대에서 2마리가 나오죠. 자, 그 중에서 청담제왕 쪽에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얘 놓고 또 최대 승부를 한번 고려했을 겁니다. 제 가족분들도 마지막 공개 8번 청담제왕은 유상환이 세게 보고 있는 말이다. 체크해 주시면서 저희도 또 적중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8월 25일 서울 11경주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주 일요강마 중배당 적중을 시작으로 메인 승부 적중까지 만들어내면서 잘 이어왔는데요. 자, 그럼 완벽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남아있는 시간 더욱더 완벽하게 준비해서요. 저희는 현장에서 좋은 마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완벽한 승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